자, 일단 푸느라 고생들 하셨고 매우 어려운 시험. 1등급 비율은 1.47, 2등급 비율은 9.47, 3등급 비율은 28.82. 요게 작년 6평이, 재작년 6평이구나. 작년 6평은 거꾸로 1등급 비율이 19%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걸 토요일에 풀 거거든. 그래서 토요일에 아마 기분이 좋을 거야. 주말에 좋은 기분으로 우리가 주말에 보낼 수 있도록 순서를 바꿨고. 자, 막 그런 얘기 있잖아. 맞아. 이거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영어가 이제 90점이 넘으면 1등급이죠.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럼 1등급 비율이 4% 정도 나오면 이게 다른 과목이랑 비슷한 난이도인 걸까요? 근데 사실 이게 아니거든. 왜냐면 다른 과목 1등급은 점수가 90점이 아니야. 그치? 옛날에 영어가 상평일 때 1등급 컷이 보통 95에서 96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1등급이고 얘가 4%였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4% 1등급이 나오더라도 이거 상평 시절보다 어려워진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지. 그렇지? 실제로 4등, 그러니까 이 정도 시험에서 만약에 1컷이 90점으로 나오면 표점 140 후반대까지 올라간다. 만점자가. 그 다음에 이 시험이 만약에 수능이었잖아. 얘가 상평이었으면 만점자는 160을 뚫었을 거야. 표점을. 자, 영어만으로도 대학 갈 수 있는 시험이었던 거지,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하여튼 4%도 과하다. 4%도 사실 어려운 거다. 한 7% 정도 되는 게 옛날 1등급 비율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고, 올해는 아마 이거보다 쉽게 당연히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20번을 엄청 많이 틀리긴 했는데 20번이 슬라이드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 끝나고 개별적으로 틀린 놈들 모아서 근거만 좀 찾아드리도록 하고요. 자, 2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21번부터 좀 쉽지 않았는데, 번아웃이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못했대. 근데 번아웃은 원래 말을 안 하거든. 번아웃이 원래 말을 하는 친구는 아니지, 원래. 자, 이 앞부분 사실 필요 없고요. We ought to think of burnout not as a state. 상태가 아니고 스펙트럼으로 생각해야 된대. 그러니까 번아웃을 OX라고 판단할 게 아니고 번아웃의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번아웃 10%, 20%, 어떤 사람은 90%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생각해야 된다. 대부분의 논의에서 we talk about workers who are burnt out. 그냥 번아웃이 왔다라고 얘기한다. as if 뭐처럼 as if가 잘 아시겠지만 이거 가정법이죠. 그럼 이거 뒤에 나오는 말이 사실의 반대란 얘기다. status were black and white. 마치 흑과 백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럼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흑과 백이 아니다. 그치? OX가 아니다 라고 필자 얘기하는 거다. Black and white cannot account for the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s. 다양한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 만약에 명확한 선이 있다면 번아웃과 아닌 상태에서 마치 불 켜고 끄는 것처럼 then we have no good way to categorize people. 사람들을 분류할 수 없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who say they are burnt out. 번아웃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일을 유능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 OX라면 번아웃이 O라면 이 사람 일을 못해야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 분명히 자기 번아웃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일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거를 스펙트럼으로 접근하면 그런 사람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번아웃이 100이 아닌 사람이지. 번아웃이 아직 20밖에 안 온 사람이기 때문에 번아웃이 왔지만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비슷한 얘기고요. 번아웃은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못했다. 번아웃은 아직 이 사람을 다 괴롭히지 않았다. 아직 번아웃이 조금 더 심화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스펙트럼 상에서 번아웃의 정도가 더 커질 여지가 있다라는 선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2번에 있죠. There still exists room for greater degree of exhaustion. exhaustion이 번아웃이랑 같은 말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2번은 답 4번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23번은 보시면 얘는 얘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많은 도시의 쇼핑객들이 어디에 끌리냐면 buying and eating foods associated with nature. 자연과 관련 있는 음식을 구매하고 먹는데 끌린다. 자, 근데 그렇지만 the nature claimed by the ads. 요거 claimed by니까 동사 아니라고 처리해야겠지? claimed by 묶는다 이렇게. claimed by the ads was 여기 동사 있으니까 이렇게. 광고주들에 의해 주장되는 자연은 더 이상 어떤 자연이 아니에요. 이 네이처가 아니래. That created the foods.
음식을 만든 자연이 아니다. 이게 전혀 납득이 안 돼요. 광고에서 얘기하는 자연이 음식을 만들어내는 자연이랑은 다르대. 근데 어쨌든 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 두 개를 우리는 A, B로 양분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요 A를 즉 진짜로 음식을 만드는 진짜 찐 자연을 A라고 잡고 여기 나와 있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자연을 B라고 편의상 잡아보자고. 물론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nature claimed by many ads 이게 B죠. 자, B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자연은 was associated with food products only by the ad attachment. 그 광고가 거기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하에서만 관련이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자, 이거는 명확하게 어떤 케이스냐면 what a French sociologist 이 양반이 that decline of referential 이라고 부른 케이스래요. 괜찮아. 무슨 말인지 몰랐대. 여기 동격 콤마 있잖아. 이거 모르면 뒤에 거 해석하면 되지. Tendency of words under influence of capitalism to become separated. 이 under 부분을 묶어내면 tendency, 경향성이에요. 뭐 할 경향성? 되는 경향성, 구분되는 경향성. 어디로부터? 의미 있는 관계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지? 자본주의 하에서 단어의 의미가 어디로부터 단절되는 경향성이 있대. 점차 음식 광고는 쇼핑객들이 적응하도록 도왔어요. 새로운 정의에 of words such as fresh and natural. 아, 새로운 정의를 새로운 정의. 그럼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A가 원래 의미였죠. 얘가 B로 변형이 돼서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자본주의가 도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A라고 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수한 의미의 자연이랑 어떤 음식 광고에 붙어있는 nature, natural이란 단어의 해석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의미가 바뀌었대.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야. 다른 의미를 쓰였다는 거야. 자, 보시면 definition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of their traditional meanings. 실제로 이거는 전통적인 의미의 반대라고 간주될 수도 있대요. The new definitions better serve the needs of the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 자, 발전하는 이 산업 음식 시스템의 필요성을 잘 맞췄고요. Which could not supply foods that matched customary meanings. 그리고 그들이 뭐 할 수 없었어? 음식을 제공할 수,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음식이냐? That matched customary meanings and expectations. 전통적인 의미와 기대에 맞는 그런 음식을 제공할 수 없었다. 아, 그러면 전통적인 기대에 맞는 게 A겠네. 그리고 얘네가 실제로 만들어준 거는 B라는 거죠. 결국 이 글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nature, natural, 그 다음에 뭐 fresh 이런 단어에 대해서 전통적인 의미와 광고에서 사용하는 의미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잡아도 답고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 내용을 여기 보시면 2번이 그대로 담고 있단 말이야. 2번에 보면 changes in the sense of words linked to food ads. 음식 광고와 관련됐을 때 아예 이 단어의 감각, 즉 단어 해석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를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친환경, 유기농 식품이라고 하잖아. fresh라고 하죠.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죽어있잖아. 죽어있지?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유기농이고 뭐 자연스럽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아니 그거를 진짜 밭에서 캐가지고 우리가 바로 먹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이 산업 시스템 하에서 얘가 수송이 되는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대하는 fresh의 의미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fresh는 우리 집 뒷마당에서 캐가지고 먹는 게 fresh야.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이 산업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이 됐기 때문에 아 유기농, 그 농약만 안 치면 fresh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야. 이렇게 fresh라는 단어의 의미가 A로부터 B로 오면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 요지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보시면 광고의 이 안정성의 하락인데 광고 못 믿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광고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 얘가.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 영향 이런 얘기는 아니었죠. 다양한 전혀 아니고. 자, 5번을 고른 친구들이 좀 많았어. 5번이 반응률이 높았는데 5번이 안 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야 돼.
이렇게 fresh라는 단어를 지네 멋대로 사용해서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찾자라는 글이었으면 5번이 답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었지. 얘는 그냥 평이하게 야 의미가 바뀌었어 해서 글을 끝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단어를 관계 지어야 할 필요성을 필자가 언급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24번으로 가보자고 이제. 야, 얘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얘는 왜 어렵냐면 여기 나오는 저 뭐였지? 모델링이었나? 아, 모델링 섀도우랑 캐스트 섀도우를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방금 여기서 납득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나서 납득이 됐겠지. 근데 처음에 납득이 안 됐지만 A랑 B를 대비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얘도 똑같이 풀어야 돼요. 이거 모델링이랑 캐스트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32,000년 전에 prehistoric cave artists skillfully used modeling shadows. 얘는 모델링 섀도우를 사용했대. 그들의 말과 비전에게 어떤 그 볼륨을 주기 위해서. 몇 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과 고대 그리스인들의 예술이 presented human forms of shadow style silhouette. 그렇대요. 그림자 이용해서 뭐 사람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하고 나서 갑자기 cast shadow란 말이 나온단 말이지. Did not appear in Western art until about 400 BCE in Athene. 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델링 섀도우랑 여기서 얘기하는 캐스트 섀도우가 다른 개념이고 순서상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게 여기서 잡혀야 됩니다. 얘는 32만 년 전, 아니지, 몇이지? 3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거는 3,000년 전이죠. 이렇게 해서 점차 현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it was only after가 나오면요, 이거 거의 100%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저 that 있지? 여기까지 묶는 거야, 그러면. It was that 하고 나서 only if니까 부사절로 들어가 있네요. 부사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때 강조 구문은 it이랑 그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that 요 사이에 들어가는 뭔가가 이 뒷문장에 결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명사 들어있거든. 명사 들어있으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거야. 근데 이 자리에 부사가 들어있다면 얘는 뒤에 문장의 완전성과는 영향이 없는 그냥 부사절 또는 부사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뭐 한 이후에야 shadow had become an established part of representation. 뭔가 이 그림자가 어떤 확립된 형태가 된 이후에야 classical writers claimed. 이 양반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art itself had begun with the tracing of human shadow. 예술 자체가 시작됐대 인간의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그래?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were the first to make the transition from non-modeling shadows to cast shadows. 이 단어 있잖아. 우리가 이미 이거 잡았죠. 똑같은 말 하고 있지. 모델링에서 캐스트로 바꾼 게 누구였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이었대요. 자, 그 다음에 요 practice 어쩌고저쩌고 동격 요 표현은요. 여기 나와 있는 cast shadow에 대한 부가 설명인데 이건 어차피 읽어도 문제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shadow studies라고 부르는 것은 has its root in ancient Athene. 아테네에 근거한다. 아테네가 아까 어디였어? 아테네가 이 cast shadow의 시발점이었지. 그럼 이제 문제 풀린 거야. 필자 얘기하는 거는 모델링 섀도우가 저기 우리가 동굴 생활하던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약 기원전 400년에 여기에 아테네에서 캐스트 섀도우라는 형태로 변형됐다. 이거 잡아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단서가 3개나 있어요. 그래. 첫 번째, M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을 애초에 대놓고 보여줬고 두 번째, 이번엔 아예 너 이래도 모르겠어? 아예 transition이라는 단어를 내가 보여줄게.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어. 이걸 필자가 얘기를 해준 거야.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게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됐대. 우리가 섀도우 연구라고 부르는 게 이게 고대 아테네, 즉 여기에서 캐스트 섀도우와 함께 시작된 거다. 이렇게 세 번째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M에서 C로 바뀐다. 그리고 그 시점이 대략
400 BC다. 그다음 얘는 우리가 동굴 살던 시절부터 있던 어떤 관행이다. 이런 정도의 파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선지를 하나씩 날려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 풀린다. 1번. The journey of shadows in art from prehistoric caves onward. prehistoric cave라 하면 얘죠. 여기서부터 그 이후로 오는 그림자의 여정. 그림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답이 될 수 있고. 2번. Portrayals of human shadows from artistic perspective. 예술적 관점에서 인간 그림자의 묘사. 얘는 필자가 지금 3번이나 얘기하는 이 트랜지션을 전혀 받아내지 못한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 화살표가 없잖아, 저 선지에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되면 안 되는 거야. Representing shadow as a key part of contemporary. 이거 아니죠. 전혀 아니고.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for shadow painters? 그림자 그린 양반들한테 뭐가 어렵냐? 전혀 아니고요. 5번 반응률이 높았는데 Unique views on shadows from cave artists to Romans. 얘가 안 된 이유가 뭘까? 답 1번이거든. 5번 왜 안 돼요? 보시면 cave artist, 즉 M부터 로맨스니까 C로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 (5번이) 안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그림자에 대한 독특한 견해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섀도우 스터디즈가 언제 시작됐다 그랬어? 얘 이미 C로 바뀌고 나서 시작됐다 그랬지. 섀도우 스터디즈는 여기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얘를 근거로 한다 그랬어. 그래서 일단 M 부분에서는 섀도우 스터디즈라는 부분이 판단되기가 어렵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Unique views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그림자에 대한 견해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 그림자에 대한 견해가 아니고 그림자를 묘사하는 방법 아니었어, 이거는? 그림의 그림자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림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뭐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런 다양한 견해를 나타낸 게 아니라고. 이제 얘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Ancient 아테네에서야 섀도우 스터디즈가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걸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views on shadows는 그림자에 대해 내가 가지는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제목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어법도 이번에,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문제가 나왔어. 하지만 그건 우리가 문제 풀기 전까지 절대 모를 거기 때문에 일단 원래 풀던 방법대로 문장만 읽어가면서 풀어볼게요. More difficult retrieval이니까 단복수 문제 없고, students give hint about. 그러면 students give hint.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일단 괜찮고. 근데 2번 이거 틀렸다. 자, 다음 3번 보시면 where 나오잖아. 그럼 뒷문장 완전한지 봐야지. Correct answers needs to be recognized but not generated. 완문이니까 관계부사 문제 없고. 4번, 요 them이 가리킨 대상이 answers예요. 그리고 단복수 문제 없다. 자, 다음 5번은 보시면 요거는 barrier to making. 5번 고른 사람들이 꽤 많을 거야. 근데 이게 to가 뒤에 이렇게 오면 부정사고, to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면 이거 전치사죠. 전치사는 방향성이 있는 거거든. 뭐뭐에 대해, 뭐뭐를 향해 라는 방향성이 있는 표현이지. 얘 지금 방향성이 있어요. 만드는 것에 대한 장애물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야. 만드는 것에 대한 장애물을 만들다. 만드는 것이라는 이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내가 장애물을 세웠다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전치사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어디냐면 얘가 학생들이 힌트를 준 게 아니고 받은 거잖아. 내가 시험 문제 주고 당신한테 힌트 주면 당신들이 힌트를 나한테 준 거야? 아니면 받은 거야? 받은 거지. 학생들이 힌트를 주는 게 아니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좀 악랄하죠. 사실 29번에서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온단 말이야. 보통 29번은 그 문장만 꼼꼼하게 읽어도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얘는 사실은 어법보다는 해석의 영역이긴 했다. 뭐 근데 평가는 이렇게 냈으니까 이런 것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교묘하게 살짝 숨겨놓고 5번에서 이거 사실 정확한 해석 안 된 놈들이 훨씬 많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을 유도한 문제가 되는데 이 이후에 이 정도의 시험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이것도 굳이 이번에 바로 풀고자 한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해석을 한 번만 해보세요. 사실 여기서 해석 한 번만 해봤으면 2번 이상하다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해석을 해봤으면 학생들이 힌트를 준다. 학생들이 힌트를 준다고? 그들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힌트를 준다? 학생들이 왜 힌트를 주지? 내가 얘한테 힌트를 주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힌트를 받는 거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었다. 조금 독특한 문제였죠. 2번이고요. 그 다음 30번 보시면 30번에서는 특이한 표현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저거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한 번 더 있거든? 똑같은 표현이 2번 연속으로 나오는데 둘 다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일단 적어보시면 내재화는 어떤 자율성의 지지에 달려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Context that use controlling strategies such as salient rewards and punishment or evaluative self-esteem hooking pressures. 그럼 이거 일단 컨텍스트가 주어잖아. 그리고 대시니까 일단 묶고 that use 동사 나왔고 여기 지금 동사 없는 채로 열었기 때문에 새로운 동사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동사가 여기 있죠. 여기까지 묶는 거야. 자, 맥락은 근데 어떤 맥락? Controlling strategies.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 하고 나서 이만큼은 통제 전략에 대한 사례입니다. 즉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통제 전략이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잖아. 다른 사람 통제하려는 전략이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거는. 굳이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 자,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 뭐 할 가능성이 적다. 사람들을 이끌 가능성이 적다. To value their activities as their own. 누군가 시키면 하고 싶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지지. 그렇지? 난 원래 스카 가려고 했어. 근데 방문 열고 나가자마자 모친께서 TV 보시다 갑자기 너 언제 독서실 갈라 그래? 소리를 질러.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갑자기 가기 싫어진단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통제 전략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것을 자기의 행위로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게 한다 하면 맞겠지 이거는. 그치? 맥락상 리스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this is not to say that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요거 있잖아? 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대수로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지?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That is not to say, this is not to say. 만약에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that is라는 연결사 있지? 걔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that is가 재진술이거든? 요거 재진술의 반대예요. 이거 요런 해석입니다. 정확하게 그렇다고 뭐뭐는 아니다. 그러니까 that is는 뭐뭐이다잖아? 얘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뭐는 아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테고리 맞춰서 순접으로 처리해야 되냐 역접으로 처리해야 되냐는 좀 애매해요. 정확히 문장이 뒤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해석을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That is not to say 그렇다고 해서 대절 이하는 아니야. 자, 그렇다고 해서 통제가 don't work to produce behavior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 다시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어요? 나쁘다고 평가했지. 통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다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 통제는 나쁜 거였어. 그렇다고 해서 통제가 무쓸모는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 역접으로 통제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That is to say 얘가 일종의 역접 해석이 되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로 방향성이 바뀐 겁니다. 통제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지만 그렇다고 통제가 아예 무쓸모인 건 아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문제가 없겠죠. 자, 쭉 넘어가고 It is rather that the more salient external control over a person's behavior, the more person is likely to be merely externally regulated. 통제가 빡셀수록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 얘랑 같은 말이네. 자기 행동으로 인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person does not develop a value or investment in the behaviors. 얘랑 똑같은 말이지, 1번이랑. 1번을 정확하게 뒤집으면 3번이 되죠.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통제를 당하면 자기의 행위로서 내면화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했고 3번은 그러므로 통제를 당하면 사람은 어떤 가치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해서 정확히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But instead remains dependent on external control. 여기까지 읽으면 필자의 주장을 알고 있어. 이제 알 수 있어. 통제를 빡세게 하면 그 사람은
자꾸 그 통제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주체적 행동이 없을 거고 의존적인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므로 parents who reward, force, or cajole their child to do homework are likely to have their child who does so only when rewarded. 보상이 있을 때만 과제를 하는 A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The salience of external forces drives the acquisition of self-responsibility. 자기 책임의 획득을 촉진한다? 방해한다겠지.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예, 방해한답니다. 얘가 저 윗부분에서 that is not to say를 이용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바뀌었다는 것만 잡으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이거는. 저걸 이제 잡냐 못 잡냐가 핵심적이었겠죠. 자, 그리고 빈칸으로 왔는데 이제 드디어 빈칸이야. 걸을 타선이 없었죠. 하나하나가 다, 그치. 약간 4번 타자가 4번 나온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투수 입장에서. 근데 사실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약간 재수없게 들릴 수 있잖아. 근데 보면 이 첫 번째 문제, 이 빈칸에서 바로 풀립니다. 밑에 이만큼은 읽을 필요가 없어. 얘를 읽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다 스토리지를 고른 거예요. 밑에 걸 읽어서 2번을 고른 거야. 자, 내가 이거를 작년 정시반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딱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 학생들의 눈빛이 싸늘하더라고. 근데 맞는 말이니까. 그 스토리지를 내가 왜 골랐는지 알려줄까? 너네가 얘를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걸 음악, 영화라고 생각하면 2번이 답이 되거든. 근데 이 미디어가 미디엄이랑 같은 말이고요. 이게 매체란 뜻이에요. 이렇게 다시 읽고 보면 스토리지 아닌 거 알 수 있지. 왜냐하면 그러면 얘가 스토리지잖아. 이게 스토리지랑 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풀 수 있다? 내가 실제로 그렇게 풀었어요. 여기 안 보이겠지만 파란색으로 풀고 나서 빨간색은 뭔가 수업 때 보여줄 만한 걸 이렇게 체크하는 거란 말이야. 파란색으로 여기서 끝났지, 문제가. 여기서 푼 거다. 그다음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는 얘의 동의어를 다 찾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연결을 한번 보여주려고. 일단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풀었어. When trying to establish what is meant by digital preservation, 디지털 보존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네가 무엇을 보존하려 하는가이다. 여기는 무난했어요. 이건 명확하다.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아날로그 환경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관계부사. Where the information content is inextricably fixed to the physical medium. 정보가 물리적인 수단, 물리적인 매체에 비가역적으로 결합돼 있대. 여기서 잠깐 쉬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쭉 넘어가지 말고.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보가 매체와 영구적으로 결합돼 있대요. 그럼 영구적으로 결합 안 된 건 뭔데?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해봐. 당신이 화가예요. 그림을 그렸어. 캔버스 위에 그렸어. 캔버스랑 그림 분리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지. 그 캔버스 위에 그림이 영구적으로 묻어있는 거잖아, 지금. 이 그림만 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죠? 이 그림과 뒤에 있는 종이는 영구적으로 결합한 거야. 이게 아날로그 환경이라는 겁니다. 잖아요. 캔버스랑 그림이 영구적 결합했다. 자, 그럼 반면에 디지털 환경에서는 미디엄, 매체가 뭐의 일부가 아니야? 컨텐츠의 일부가 아니다. 해서 문제 풀면 메시지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내가 이 파일을 어디에 저장하는지가 이 파일이랑 연관성이 없다고. 내가 이 파일을 노트북에서 저장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저장할 수도 있고 쉽게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뒤에 있는 이 캔버스랑 그 위에 그려놓은 그림은 절대로 분리가 안 돼.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에서는 붙어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매체는 그 내용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컨텐츠랑 같은 말을 찾아보면 메시지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3번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예시, 아마 대부분 여기를 읽었을 거니까 해석만 한번 해드리면, 비트 스트림은 똑같아 보인다 컴퓨터에게 regardless of the media it is read from. 이 미디어가 얘가 이거를 컨텐츠라고 읽는 순간 여기서 꼬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얘가 컨텐츠고 얘는 저 미디어의 복수형입니다. 이 매체야. 내가 매체인 거를 내가 여기 표시한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자, 어떤 매체에서 읽어졌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컴퓨터에게 똑같아 보인다. 물리적인 매체가 당연히 필요하지. 그러나 source media can be read. 그 매체가 읽어질 수만 있다면 비트적으로 완벽한 복제본이 can be made cheaply. 값싸게 만들어질 수 있다. 다른 기기에서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원래 매체의 보존성을 필요 없게 만들면서 물리적인 매체가 they carry digital information are quite delicate. 이거 그겁니다. 스마트폰 물 빠뜨리면 끝나죠,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relative to most analog media, it is expected that digital information, 디지털 정보가 will necessarily need to be migrated.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From one physical carrier, 하나의 매체로부터 다른 매체까지 as part of the ongoing preservation process. 이러한 보존의 과정에서. 이 핑크색으로 체크하게 싹 다 이거예요. 다 매체야, 이게. 여기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 다 내가 보존하려는 그 실제 컨텐츠. 이렇게 보시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 거 볼 필요 없고 얘 정확히 반전관계 이용해서 아니 아날로그 환경은 이래 그럼 반면에 디지털은 이래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건 너무 당연하고 여기서는 두 개가 결합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컨텐츠와 매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정보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스탑 3번. 자, 32번으로 가보자. 여기는 낚시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떤 낚시가 있냐면 일단 밑부분을 읽어보면 저 창의성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유용한 아이디어로 정의된다라고 하잖아. 그럼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기 있는 noble이라는 표현이랑 여기 있는 usefulness라는 표현 두 개를 가지고 A, B 컨트라스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 아니면 A는 있고 B는 없으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풀어봐서 알겠지만 전혀 무관한 얘기죠, 이거랑. 이거랑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글이 대략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여기서부터 그냥 다른 글이야, 완전. 별로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마치 이 novelty랑 usefulness라는 두 개가 창의성의 어떤 양대 축이다라고 글을 전개하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 An important aspect of creativity is often ignored. 중요한 측면이 종종 무시된대. 필자는 그 중요한 측면이 뭔지를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 2번 말고 3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였다는 거지. 물론 이거는 얘를 읽어야만 알 수 있겠지. 처음에 읽을 땐 당연히 얘랑 얘가 중요하다라고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안 보이겠지만 noble이랑 useful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려와 보니까 noble이랑 useful은 별로 관련이 없는 단어였네 라고 사후적으로 확정하게 되는 거야. Generating creative ideas rarely is the final goal.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는 최종 목표가 아니래요. 대신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였지? To successfully solve problem innovate requires. 여기까지가 이만큼 주어거든. To successfully solve problems or innovate. 여기까지가 주어다. requires. 투부정사가 지금 주어로 쓰인 거예요. 얘는 요구한다. one or a few good ideas. 한 개 또는 몇 개의 좋은 생각이 필요하대. 그래? 그 다음에 얘네가 작동을 해야 된대. 그리고 얘가 기존 것보다 더 잘 작동해야 돼. 이게 세 번째 요소네. 기존 거보다 더 좋아야 이게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문제 푸는 데 중요하지 않았지만 필자가 얘기하는 창의성의 3대 요소는 일단 첫 번째, 새로울 것. 두 번째, 유용할 것.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 좋을 것. 이거였던 거야. 기존에 있던 어떤 생각보다 더 좋아야 된다. 그리고 필자는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근데 더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쫙 깔아놓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진짜 더 좋냐? 이거 전에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is requires that people evaluate the products of their own or each other's imagination and choose
those ideas.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해야 돼? That seem promising enough to develop further. 추가적으로 발달시킬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abandon those that are unlikely to be successful.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버려야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창의적인 것은 빈칸이다. 뭐 여기에 들어갈 말이 추정이 되진 않습니다. 하나씩 넣어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 1번 넣어보시면 Does not stop at idea generation. 아이디어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얘기 있었잖아. 아이디어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상호 교차 검증해서 뭐가 최고의 아이디어인지를 남겨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장 있죠. 이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Generating ideas is rarely the final goal이라고 돼 있잖아. 아이디어 만드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것이라는 거는 아이디어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아이디어 만들어내고 나서 이게 더 좋은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찾고 싶었던 정보는 더 좋은지 검증이 필요하다인데 이 말이 없잖아. 이게 2, 3, 4, 5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만 잡고 풀어내시면 됩니다. 나머지 선지 보시면요. 아니지. practical idea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없었고요. shortcut으로 간주된다라는 얘기도 없었고 gives way to unanticipated success. 의도치 않은, 계획에 없는 성공을 이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novelty와 relevancy 사이에 어떤 긴장관계를 가져온다. 이건 애초에 밑부분에서 끝난 얘기였지.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보는 더 좋은 거를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은 없었으니까 아이디어 만드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33번으로 가보자고 이제. 자, 얘도 빈칸 자리에서 바로 풀려요.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풀 수 있어. 나랑 똑같이 풀 수 있다. 이거 충분히. 얘도 충분히 풀 수 있었고 저 컨텐츠 그대로 메시지를 넣는 거 할 수 있었고 얘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뭐만 알면 vice versa만 알면. 근데 심지어 vice versa 밑에 나와 있잖아. 밑에 vice versa가 역으로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답을 준 거야 그냥 출제자가. 이거는 이 문제의 핵심적인 단서가 얘였거든. 자, 가보시면 because enviro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iding meaningful internal processes. 자, 저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subjective experience and the environment acts as a coupled system. 주관적인 경험과 환경이 붙어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대요. 이러한 커플 시스템은 can be seen as a complete cognitive system. 완벽한 인지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빼버리고. 자, 이런 관점에서 subjective experience는 확장된다 외부 세계로. 그러면 얘가 얘로 확장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지금. 주관적 경험이 외부 세계로 확정된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래요. 반대도 마찬가지이려면 얘가 얘로 확장된다 라는 말이겠지. 요게 vice versa에서 지금 나온 거야. 주관적 경험과 외부 환경이 연결된 커플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얘가 여기로 확장된다.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여기서 빈칸을 찍으시면 안 되고 문장을 읽어봐야겠지? 자, 근데 읽으면 풀려. 외부 환경은 with its disciplinary objects such as institutional laws and equipment becomes mental institutions that 빈칸. 그러면 이 대절이 mental institutions를 수식하고 있는 관계사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읽어보면 mental institution은 사실 의미가 없는 단어거든? 빈 단어잖아, 저거는. 제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뭐 물어보는 거야? external environment가 뭐가 된다? 빈칸이 된다라는 것.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주관적 경험이 외부 환경으로 확장된다며.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래. 그리고 나서 외부 환경이 빈칸이 된대. 외부 환경이 주관적 경험이 된다. 내지는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파생되는 뭔가가 된다. 이런 비슷한 선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답에. 자, 1번 보시면 affect our subjective experience solution. 얘가 여기다 영향 준다 이거잖아. 얘가 여기다가 영향 미치고 얘가 여기다 영향 준다. 그리고 나서 사후 검증해 보니까 커플 시스템이 그 얘기였구나. A가 B한테 영향 주고 B도 A한테 영향 준다는 얘기였구나.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머지 선지를 보시면 serve as advocates of independent decision making. 독립적이면 커플드가 아니겠죠? 이건 맥락이 안 맞지? 그 다음에 possession social experience within the cognitive systems. 인지 시스템 안에 사회적 경험을 둔다? 외부 환경이랑 인지 시스템은 굳이 따지자면 반이 아니겠어, 이거는? 그렇지? Compromise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어렵게 한다. 타협시킨다. 환경을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 그치? 내 경험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이 내 경험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our concept of subjectivity. 이게 우리의 주관성이라는 개념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vice versa가 여기 들어갈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예를 들면 외부 환경이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도록 도와준다가 아니고 주관성이란 개념, 즉 주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주관적인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외부 환경 덕분에 주관성은 이런 겁니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잖아,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골라주시고 밑에 예시를 보시면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그러니까 주관적 경험이 내 생각 때문에 외부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외부 환경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문제의 결정적인 근거는 vice versa였어요. 이거 가지고 풀면 된다. 자, 다음 34번을 보시면 자, 얘는 좀 어려웠는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윗부분에서 길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윗부분의 길을 잃으면 밑에까지 내려올 수가 없어. 왜냐면 위에가 어렵거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여기부터 사용하시면 돼요. 요걸로 완벽하게 풀려. 그 어떠한 논리적 하자도 없이. 이 위에 있는 내용은 1%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읽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빈칸이 위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문제가 풀려버렸기 때문에 개꿀하고 밑에를 안 읽는 건데 이건 단서가 밑에 있어. 근데 이걸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시험장에서? 몰라.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빈칸이 밑에 있지 위에가 만약에 안 읽히더라도 너무 쫄지 말고 일단 빠르게 내려가 본다고.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빈칸 근처의 정보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읽으시되 모르겠으면 너무 꼼꼼히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는 마라. 어차피 밑에 있는 걸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Any attempt to model musical behavior perception in a general way is filled with difficulties. 저 문장이 어려움으로 가득해 있어.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저 문장은 확실히 어려워. 어떤 음악적 행동을 모델링하려는 시도는 일반적으로 어렵다. 자, 모델 관련해서 the question arises of whose perception we are trying to model. 누구의 지각을 우리가 모델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다. 우리가 스스로를 한정하더라도 특정한 문화 또는 역사적인 환경으로 물론 음악에 대한 이 지각은 굉장히 다르다. 듣는 놈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르다. 다른 수준의 트레이닝을 받은. 그래서 음악 교육의 상당 부분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developing and enriching these listening processes. 듣는 귀를 키워주는데 집중을 한다. 자, 이게 사실이지만 I'm concerned here with a fairly basic aspect of perception. 나는 굉장히 기초적인 이 지각의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다. 뭐 미터나 키처럼. Which I believe are relatively consistent across listener. 그리고 난 이게 대략적으로 모든 그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관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해석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해석이 안 됐겠지, 당연히. 단어가 어렵고 문장 구조가 복잡했단 말이야. 쫄지 말고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쉬운 데부터 읽으면 돼요. 그래도 풀린다고. 이거 머릿속에 싹 지워봐. 없다 쳐봐 이거. 자, 증거에 따르면 most people are able to find the beat in a typical folk song.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를 찾을 수 있대.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그렇다고 해서 뭐는 아니다. 역접이었죠.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를 찾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일치가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빠진 거야. 대략적으로 비트는 찾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동의하진 않아.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놈들도 있을 거야.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 야, 그리고 나서 벗이 나왔잖아. 또 뒤집는 거야. 그럼 얘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일치를 한대.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100% 일치는 아니야. 그리고 나서 벗이 나왔어. 그럼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하지만 90%는 일치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은 일치된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온다고. But I believe잖아. 얘가 뭐라고 민지는 이미 나왔어요. 얘는 이걸 믿고 있어. 이런 기초적인 거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차이가 없다.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가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에 대략적으로 비슷비슷은 할 거다. 요 말을 찾으면 되고 이게 5번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자, 1번부터 보시면 Our devotion to narrowing these differences will emerge. 이러한 차이점을 좁히려는 우리의 헌신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 대략적으로 일치하지만 100% 동의하진 않아. 그래서 그 100% 동의하는 걸 우리가 좁혀주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근데 필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필자가 I believe라 그랬어요. 그거는 네가 믿는 거지 얘가 믿는 게 아니야. 그치? 100% 일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모아주려고 노력을 하겠지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지. 얘는 생각을 안 했잖아. 필자가 I believe라 그랬잖아요. 나는 믿는다. 필자의 주장 그대로 갖다 써야 돼, 여기는. 읽으면 안 돼. Fundamental musical behavior evolve with the communities. 이거 오는 사람 없죠, 이거는. 넘어가시고. These varied perceptions enrich shared musical experiences. 이런 다양한 견해가 어떤 공통된 음악적 경험을 부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략적으로 일치하지만 100% 일치하진 않아. 그래,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도 주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음악적 경험이 풍부해지는 거야를 네가 생각하신 거지 얘가 생각한 건 아니라고. 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여기서. 그치? The commonalities between us far outweigh the differences.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 우리 사이의 차이점을 압도한다. 이거죠. 공통적인 부분이 차이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적어도 90% 이상은 일치한다. 이거는 필자가 주장한 내용이 맞지. 필자의 주장을 찾아야지. 네 주장이 아니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diversity rather than uniformity in musical process counts. 얘는 이 벗을 못 본 거야. 이 벗을 못 봤으면 얘를 그대로 빈칸으로 확장시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벗이 있기 때문에 얘 주장을 다시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필자는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했어. 물론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필자 생각에는 그래도 공통점이 훨씬 많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큰 사안 다 넘었어요, 이제. 괜찮아? 자, 그 다음에 35번은 4번이고요. 자, 36, 37. 얘도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해보자. 자, 일단 와일드파이, 이 36번의 가장 큰 문제는 답이 1번이라는 거죠. 일단 답이 1번이라는 게,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선지죠. 근데 내가 순서 할 때마다 그런 얘기 했잖아. A라고 함부로 X 치지 마라.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이게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이게 최근 문제잖아. 내가 뭐 수능 수업한 지 얼마나 됐, 내가 뭐 40도 아니고 수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최근 기출이 내 머릿속에 잘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만큼 강렬한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A 함부로 배제하지 말라 얘기한 거야. 심지어 A 배제가 안 되거든, 이게. 자, 와일드파이어가 뭔지는 아시죠? 저 산불입니다. 산불은 자연현상이다. 자, 그리고 나서 the intentional setting of fire 이란 말이 나왔는데 저거 와일드파이어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와일드파이어는 산불이 있잖아. 근데 뒤에 나오는 문장은 의도적으로 불을 지피는 것이래요. 반대말인가요? 의도적으로 불을 지피면 그럼 산불이 아니야? 아니지. 이거 반대말 아니지. 반대말처럼 보이는데 산불은 보통 누가 실수해가지고 붙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산불의 정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실수로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산불 붙는 것만 산불이야? 누가 방어하면 산불 아닌가? 그거 아니지. 이거 반이어 아닙니다. 반이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반이어로 보시면 꼬여요, 여기서부터.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managed landscape was practiced by 이 양반들. 이 양반들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불을 지펴왔다. 이 양반들이 수천 년 동안 불을 질러왔대. 그래요. 자, 그러나 the pattern of burning that Stockman introduced. 스톡맨이란 사람들이 소개한 이 태움의 패턴은
기존의 관행과 달랐다라고 해요. 수천 년 동안 되어 왔다. 그러나 얘네가 시작한 건 달랐다. 이거 괜찮잖아. 이게 왜 끊어져 이거? A 안 끊어집니다. 수천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질러왔는데 요 사람들이 불을 지른 방식은 달랐어. 수천 년 동안 이래왔지만 하지만 얘네들은 달랐다 하기 때문에 A는 세모입니다. 이거 X 치면 문제가 절대 안 풀려. 왜냐면 A가 1번이었잖아. 그치? 여기서 X를 쳐버리면 우리 머릿속에 확증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A는 절대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10분, 20분을 때려 넣어도 어차피 틀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A 함부로 배제하지 마시고 B. Although grasses were the first kinds of plants to recolonize the burnt areas. 여기 보시면 잔디가 첫 번째 식물이었어요. 다시 장악하는 그 탄 영역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단절의 근거로 찾아야 되는 게 이거야. 이거 끊어져 있어요? 태웠다며. 주어진 문제에서 태웠다며. 불 질렀잖아. 그럼 탄 영역 있겠지? 단절 아닙니다. 이거 X치면 안 돼, 이거. C. The young shoots were a ready feed source. 얘는 없잖아. 어린 식물들은 이란 말은 없죠. The burnt areas는 앞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불을 질렀으니까 탄 영역이 있겠지. 얘는 한정이 됐어. 근데 얘는 한정이 안 됐잖아. 어린 식물이라는 얘기는 없었단 말이야. 여기서 일단 끊어져요. 근데 아주 땡큐 하게 될 필자가 단서 하나를 더 줬어. 이거 없지. Their animals when they returned라고 돼 있어요. 떠났어요? 얘네 떠났다는 얘기 있어? 사람 떠났다는 얘기 없지. 사람 떠났다고 안 했다 여기서. 그럼 얘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어쩌고저쩌고는 다 틀린 거야 그러면. 그래서 C는 맘 편히 X로 처리하셔도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A랑 B 중에 하나를 앞에 두고 그냥 찍어버려도 되고 C를 족쳐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C한테 얘가 이미 말을 해줬죠. 앞에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야? 떠났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치? 요 데이를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어린 식물들을 찾아야 돼요. 이게 A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 조건이 맞으면 They would set fire to landscape as they moved their animals out for winter. 그들이, 즉 이 사람들이 불을 질렀대. 동물을 빼내면서. 이것은 어떤 기능을 했냐면 이 지저분한 식물들을 치워주는 기능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한 기능을 했다. 새로운 식물도 있고 그들도 있잖아. A랑 C는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C에서 단절의 근거로 찾았던 두 개가 A 다 있어 지금. A, C가 괜찮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A, B, C를 이렇게 검토하기에는 B가 여기에 대한 부가 진술이어야 되는데 이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B도 한번 볼까? Although grasses were the first kinds of plants to recolonize the burnt areas. 이미 타버린 영역을 다시 차지하는 거는 grass가 그거거든? 그 축구장에 깔려있는 거 뭐라 그러지? 녹색. 잔디. 그래, 잔디. 자, 잔디가 처음으로 이 영역을 다시 채웠지만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알코올성 치매가 있단 말이야. They were soon succeeded. 곧 따라잡혔다. 뭐에 의해서? 추가적인 지저분한 식물들에 의해서. 추가적인 지저분한 식물들에 의해서. 좋아요. About the only strategy. 유일한 전략은 더 태우는 것뿐이다. 사람 얘기가 없네. C 앞에 B는 못 오는 거야. 그럼 우린 뭘 알아? A랑 C가 붙었다는 거 알죠? 요거 일단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B를 앞에 둘 거냐 뒤에 둘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B에서 A 갈 수 있는지 검토하고 C에서 B 갈 수 있는지 검토해서 둘 중에 하나 끊어져 있으면 나머지로 고르면 되는 거겠지 이거는. 그치? 자 보시면 요거부터 검토해볼까? 여기서 유일한 전략은 이 원하지 않는 식물들이 발생했을 때 얘네를 제거하는 유일한 전략이 불을 더 지르는 것이다. Using fire to control the consequences of using fire. 불을 사용하는 것의 대가를 통제하기 위해 불을 또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패턴은 기존과 달랐다. 조건이 맞으면 그들은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잖아, 그럼 이게. 얘는 마지막 부분에서 야 그렇게 불 지르고 나갔다 오니까 물론 잔디가 처음에 있었지만 잡초도 같이 자랐더라. 그 잡초를 없애기 위해 또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얘는 다시 원점으로 와서 기존과는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 자, C에서 B가 되는지 보시면
그러나 practice also tended to reinforce scurvy growth. 아, 이거네. 잡초 얘기네. 이런 과정이 잡초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다. 아니, 물론 당연히 네가 원하는 잔디가 처음으로 자랐지만 그 후에 곧 잡초가 자랐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쪽이 맞겠다 해서 A, C, B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로 요게 단절됐다고 보는 게 이제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B에서 A로 끊어지는 게 요게 잘 안 보였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시고 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얘도 비슷한 논리로 풀려요. 이것도 X 하나에 세모 두 개인데 X 앞을 막 족쳐가지고 알아내면 풀리는 문제다. There are a number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많은 인적 관리 프로세스들이 있다. 필요한 to support organizational learning. 어떤 기관의 학습을 위해서. A 안 되죠. A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대열이란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 여기 사람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야. 얘가 끊어서 그래서. 날아가고. B. 예를 들어 performance evaluation reward systems that reinforce long-term performance 어쩌고저쩌고 잘 가보시는데 어디 갔어? 대시 관계사절이니까 that reinforce performance and the development and sharing of new skills and knowledge 이렇게까지가 묶이겠죠? 이렇게 되겠네. 얘가 주어진 문장이 예시가 되나요? 많은 관행들이 있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특히 중요하대. 얘는 뭐 특별히 못 올 건 아닌 것 같아. 괜찮아요? 많은 관행이 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 때문에 얘는 괜찮아요. 저기 마침 세모가 있으니까 그냥 세모로 두자고. 여기 세모가 아직 안 지워졌잖아. 세모가 있어. 자, C. In a learning organization, every employee must take the responsibility for acquiring and transferring knowledge. 설마 이것 때문에 단절이라고 생각한 사람 없죠? 이제 이건 괜찮다. 이건 앞에 인플로이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정이 된 겁니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뭐 못 올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A를 좀 족쳐보면 일단 당연히 우리는 그들의 역할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단서는 한 번에 알 수 있다. 요거 가지고 풀어보자고. 여기 사람 얘기 있어요? 우리 지금 important까지 읽었는데 아직 사람 얘기 없다. 평가에 대한 얘기만 있지 평가 안에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아직 사람 안 나왔어. 추가적으로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ction may be dramatically changed. 기능이 바뀔 수 있대.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emphasis on continuous learning. 이 전체에 사람이란 얘기가 하나도 없어. 사람의 시옷자도 없단 말이야 여기. 그러면 우린 뭔 알아? B랑 A가 연결이 안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A밖에 안 되겠지? 이제 CA가 붙은 거야. 사람을 이용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할게. BCA냐? CAB냐를 검토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 B를 이미 다 읽었잖아. 앞부분은 예시였고 뒷부분은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바뀔 수 있다. Continuous Learning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럼 얘는 이 앞부분까지는 러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 관행을 얘기하다가 뒷부분에서 러닝이라는 소재로 글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In a learning organizations, every employee must take the responsibility. 이건 뭐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얘는 괜찮을 것 같아. 얘는 어때? 이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must be able to think systematically and understand how to promote learning within group and across the organizations. 잘 보시면 전문가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 예시가 얘예요? 그 예시가 B가 아니야. A 끝에서 전문가들이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가 이어지지가 않잖아. 이건 전문가들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하는 거지. 얘가 끊어졌다고. A에서 B가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BCA입니다. 지금 이 두 개 문제의 공통점은 첫 번째 단계까지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이거는 웬만하면 찾았을 거예요. C랑 A가 연결되는 건 웬만하면 찾았을 거야. 근데 얘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 아까 직전 문제에서도 당신들이 36번도 말이야. 이것도 AC가 연결되는 건 웬만하면 찾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BAC가 아니고 ACB가 된다는 게 마지막에 좀 고비였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려웠던 거지. 이거는 오히려 하나 족쳐가지고 앞에 찾는 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연습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무조건 풀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끊어낸 연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8번은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nevertheless가 좀 이상하죠? 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인데 얘가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 근거만 보여줄까?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여기서 위에까지는 배출량에 대비해가지고 세금 매기는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진보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기술이라는 얘기가 앞에 나온 적이 없어요. 측정 기술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측정하는 게 굉장히 비쌀 수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쓸만하다. 이렇게 해서 4번으로 고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 풀었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39번은 보면 자, 얘는 단절이 잘 안 보입니다. 단절이 잘 안 보이거든. 자, 쭉 내려왔을 때 아마 이렇게 잡았을 거야. 여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보시면 representational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반면에 어디 갔어? expressionist라는 표현이 있었단 말이야. 요 두 개에서 주인공과 스타일 배경의 관계가 달랐어. 이렇게 잡을 수 있었지. 위에 representation에서는 스타일이 서브젝트를 이렇게 조연하는 기능이었고요. 요 밑에서는 두 개 사이의 어떤 불일치 내지는 disharmony, 요 묘한 이상한 긴장감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래서 잘 안 읽힌다 이런 얘기하고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 전통적 형태에서 이제 벗어난 것은 reminds the viewer, reader that aesthetic attitude is needed. 이런 어떤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미학적 태도와 일상적인 태도 사이에 전환이 가능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사실 5번이 끊어지진 않았단 말이지 이게. 위에 가보시면 this active involvement, 얘가 얘예요. 이게 얘랑 같은 말이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얘는 외관상 봤을 때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적으로 this active involvement가 저기는 aesthetic attitude라는 거 이용해서 풀어버리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40번은 일단 답은 2번인데 얘는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필요한데 경제만 성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잘 나가?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경제 성장이 물론 필요하지만 direct approaches,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To helping the affected people play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돈 퍼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이런 거 있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가 부흥한다고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얘한테 돈을 뿌려야 돼.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질문입니다. 근거는 뭐 여기 있지? Involving direct public intervention.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윗부분에서는 이건 뭐 당연하게 플러스라고 알 수 있는 거고, 항상 시간 관리 좀 실패해가지고 삽입 문제가 좀 날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한번 내신 하기 전에 여태까지 풀었던 삽입만 내가 싹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드릴 수 있으면 한번 그거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삽입을 항상 좀 날리는 것 같거든. 순서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자, 일단 시험 매우 어려웠으니까 푸느라 수고하셨고, 토요일엔 7회차 풀어오시면 됩니다. 7회차 엄청 쉽다. 가셔도 됩니다. 됐어. 가자.